확률 통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29, 30번을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요 28번이 있습니다. 29번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과잉된 느낌이 있습니다. 27번이 오히려 더 중요해 보이고 30번은 도전 과제로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루는 태도, 확률을 다루는 태도 항상 매해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천히 표현하고 정리하면 답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27번 가보겠습니다. 6개에서 6개로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반에 따르면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스러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번은 3의 배수에 관한 얘기인데 3의 배수 해봐야 3하고 6이기 때문에 3하고 6은 특별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나번을 먼저 생각하고 가번으로 가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의되시죠? 자, F3으로 3이 만들어지는데 당장 잠깐만 생각해보면 F3이 만일에 2가 된다면 F2가 3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조건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F3이 4가 된다면 F4가 3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F3은 무조건 3이 돼야 되고 같은 방식으로 F6마저도 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증가함수 성질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완전히 구체적인 그 숫자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쏴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은 반드시 3으로 가야 되고 6은 반드시 6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1하고 2가 대응되자면 이게 지금 등호 포함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3까지 허용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두 개의 화살이 이들에게 꽂히게 될 건데 등호가 포함된 증가의 구조니까 3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를 고르면 1하고 2가 갈 수 있는 순서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됐죠? 같은 방식대로 4, 5, 6은 4, 5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도 서두르지 마시고 3이 3으로 갔기 때문에 얘들이 3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3부터 포함해서 6까지 모조리 다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후보는 4개고 2개에 해당하는 정역의 원소가 있으니까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고 이들을 곱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일이 화살을 날리는 게 아니고 그 구조, 등호 포함된 부등식이 있을 때 항상 중복 조합, 사고방식은 너로부터 중복 허용해서 2개를 고른다는 이 생각, 이게 중복 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였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번. 어쨌든 이 풀이를 지금 정도의 간명한 구조 안에 정리해내는 것,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반드시 상반기 내로 정리해야 될 주제입니다. 확률에 가도 비슷한 구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27번을 마치고 28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천천히 주어진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2, 3, 4의 흰색 접시가 있고요. A, B, C의 검은색 접시가 있답니다. 원형으로 배열됩니다. 그럼 이제 원형별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2가지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그냥 7 빼기 1 팩토리얼 하면 6 팩토리얼만큼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조건이 덧붙게 되면 공식이라는 세계가 점점점 의심스러워지고 그래서 구성이 필요합니다. 원순열 구성의 핵심은 특정한 한계를 기준으로 고정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회전시켜서 똑같은 경우니까 특정한 하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위치를 한 곳에 찍어놓고 회전 불능 상태를 만들면 다 구별되어지는 단순한 경우의 수로 둔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랬는데 A, B, C라는 놈이 이웃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을 잠깐 세모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아이디어의 핵심은 A, B, C 세모가 들어갈 자리를 구성한 후에 그 자리 각각에 A, B, C를 부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대로 1, 3에는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이 4는 네모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들끼리도 이웃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들어있습니다. 7개의 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A를 기준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다시 회전돼서 A가 다른 위치에서도 되돌리면 그 자리에 오는 거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기준 잡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6개 자리는 다 서로 구별되는 자리가 될 테고 그곳에 A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B, C가 들어갈 자리들을 찍다 보면은 A에 이웃된 저 두 자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4개의 자리가 남아있고 그 중에 두 자리를 골라서 이웃되지 않게 찍으면 B, C가 들어갈 자리가 결정되겠습니다. 당장 이곳에 건너가서 이곳에 세모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여기 A가 있어요. 버리기로 했어요. 남아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 그대로 두고 두 칸 건너 여기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일부러 여러분 다 이해하시라고 찬찬히 그 경우들을 칠판에 다 묘사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7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A로부터 한 칸 다음을 찍은 것이고 이제는 두 칸 건너가서 여기를 찍게 되면은 여기는 올 수 없으니까 여기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린 3개의 그림이 몽땅 다 서로 다른 경우로 구성됩니다. 됐죠? 그럼 저기서 구해서 더하면 정답이 될 건데 남아있는 수들을 생각해 봤더니 동그라미 2개랑 네모 2개를 집어넣을 건데 그들끼리도 이웃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찬찬히 첫 번째 그림을 살펴봤더니 여기 서로 붙어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붙어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 붙어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경우의 수를 구하러 갈 적에 지금처럼 서로 분리되게끔 그려놨었는데 뒤에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든 저기든 경우의 수가 같을 겁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만 집중해보면 곱의 법칙을 따라서 곱하기 3 해주면 전체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쨌든 세모 자리에 BC를 넣는다고 생각해보면 BC도 가능하고 CB도 가능한 거니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걸 전제로 해서 남아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 볼 건데 그 숫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4개의 서로 다른 숫자인데 너네끼리도 이웃하지 말고 너네도 이웃하지 말랍니다. 그럼 또다시 구체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 부정적 조건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해 보면 그야말로 내 자리에 임의대로 저 네 숫자를 다 배열한 후에 빼보자 이 말이지. 그 말은 요 파란색 자리에 홀수 2개가 배열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짝수 2개가 배열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홀수 2개가 온다면 1, 3 또는 3, 1, 2, 4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는 것이고 짝수가 된다면 2, 4, 4, 2 아무렇게나 배열합니다 해서 그것도 또 경우가 같네. 그럼 또 곱의 법칙 쓰면 되겠네. 2 곱하기 하시고 홀수인 경우로만 국한시켜보고 1, 3을 넣는 거니까 체인지 가능해. 나머지 짝수를 집어넣어. 또 2가지야 해주시고 여기도 같은 거니까
곱의 법칙에 썼습니다 하면 이 같은 산수에 도달하겠습니다. 2 곱하기 3이 6이 될 것이고 4 팩토리얼 24 빼기 8? 24 빼기 8 16인가요? 9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 곱의 법칙에 도달했다는 거, 나머지는 그야말로 찬찬히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8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시험 범위를 확 좁히면은 3월마다 한 번씩 나타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중요도가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거 다 빼고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성은, 이 표현은 어디서나 무조건 다 중요하다는 거,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이었습니다.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9번입니다. 출제자가 너무 과잉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사를 무려 4번이나 던지랍니다. 그러니까 6의 4제곱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6의 4제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어쨌든 아마 수능 정도가 되면은 3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풀어볼 만한 문제이고 괜찮습니다. 자,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니까 1. 16의 배수를 생각하라는 거니까 중학교 때 했나요? 2의 4제곱 곱하기 어떤 수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2의 4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자연수들에 대해서 2의 거듭제곱의 입장에서 수들에 대한 분류가 필요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4라는 수 안에는 2가 2번 곱해져 있습니다. 2가 되거나 6이 되면은 2가 한 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 안에만 2가 포함된 거고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예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가 몇 번씩 선택될 거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을 나누어 풀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4는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지? 주사를 던졌는데 4의 눈이 안 나와. 그러면 당연히 2 또는 6을 가지고 2의 4제곱을 만든 거니까 4번 빵번, 좋아, 빵번 4번 나와야 2만 4번 나오거나 6만 4번 나오거나 2, 6을 섞어서 4번 나와야 2가 4번 곱해지면서 이 조건을 충족할 거예요. 됐죠? 4가 한 번 등장한다면 2의 제곱이 점해진 거니까 얘들로서는 2번 이상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는데 총 4번 던지는 거니까 더 이상 경우가 없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2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2번 되는 순간 2의 4제곱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번뿐만이 아니고 3번 나와도 그럴 것이고 4번 나와도 그럴 겁니다. 이때는 이 벽이 의미가 없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맘대로 생각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죠? 도전. 이 경우의 수를 세시고 이 경우를 생각하시고 이 경우를 생각하시고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4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2 또는 6이 4번 나왔다는 말은 그야말로 매 회차마다 2 또는 6이 나오는 거니까 2의 4제곱 경우가 되겠습니다. 16가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4가 한 번 나오고 2 또는 6이 2번 나왔단 말은 한 번이 지금 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로 한 번이 더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를 세보면 4가 한 번 나오긴 하는데 4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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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에 따라서 4가지 경우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났더니 어느 특정 자리에 4가 오게 되면 빈자리 3자리고 요 2번이 남은 셋 중에 2번에 걸쳐서 나올 것이고 각각의 지점마다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의 제곱가지가 생겨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남은 자리는 단 한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4도, 2도, 6도 아닌 수들이 올 거니까 3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지금처럼 다 나누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여기는 4는 다 정했고 2, 6도 다 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2도, 4도, 6도 아닌 수기 때문에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방법에 따르면 다 그 체계를 다룰 때니까 점점점 쉬워져 갑니다. 얘가 한 번 나오고 얘가 3번 나온다는 말은 나머지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가 어디에 나올까? 넷 중 하나겠지 하시고 그럼 남은 3자리는 몽땅 다 얘네들로 채우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이 경우 2가 2번 나왔어요. 그러면 4가 2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넷 중 2번에 걸쳐서 4라는 숫자를 갖다 꽂아주시고 2자리가 남았는데 2자리에는 2든 6이든 3이든 1이든 5든 아무거나 다 와도 되는 거니까 5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2번 2자리를 채워넣습니다. 이젠 뻔하지, 그지? 4C3 5의 1제곱 이거는 4만 4번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가지의 각각의 숫자들을 찬찬히 산수한 후에 찬찬히 더해서 최종적인 답에 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죠? 네. 주사위를 3번으로 해석해보면 그래도 꽤 그럴듯한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29번은 교육과정 위배라고 주장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이 분류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30번 같습니다. 네, 또 28번, 29번하고 비슷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은 공 4개 있고요. 흰 공 4개가 있습니다. 5명에게 나눠주는데 조건에 따르면 A, B, C에게 주는 공의 합이, 개수 합이 홀수랍니다. D는 이보다 2배만큼 더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건 마저도 중복 조합으로 가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복 조합이 27번하고 30번에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두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못 받는 학생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 분류를 해볼 텐데 총 8개를 나눠주는데 얘네들을 더해서 홀수개가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D, E도 그들의 합이 홀수개가 돼야 되고 그죠? 홀수를 더해야 짝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빵개는 원천 차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인데 어쨌건 여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경우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웃지 마세요. 네. D하고 E가 아니야 2부터 그지? E가 결정되면 D가 결정돼 ED를 정하신 후 A, B, C 어찌 될 건가를 생각해 보자고 정돈을 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한 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한 개가 검정인지 흰색인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쟤는
3개를 받아도 됩니까? 얘가 3개를 받으면 얘는 6개를 받는 꼴이 됩니다. 그죠? 얘 3개면 뭐라고? 얘는 6개라고? 그럼 9개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럼 벌써 끝나버렸네? 선생님이 괜히 감탄했나?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네. 다시. 여기 1개가 B라면 2개인데 B, B일 수도 있고 B, W일 수도 있고 W, W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만일 흰색, 화이트라면 역시나 화이트일 수도 있고 화이트, 블랙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제외하고는 더 경우는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최하 경우는 6번에 걸친 산수를 해보면 될 건데, 자, 도전입니다. 이렇다면 검정색 공 3개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검은색 1개, 흰색 4개를 요 3명한테 나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주란 말이잖아, 그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막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검은색하고 흰색은 구별되는 거니까 검은색을 먼저 생각해. 검은색 누구한테 줄래? 3가지입니다. 그럼 남겨진 요놈 흰색 4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데 맘대로 나눠줘도 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A가 받는 개수 스몰 a, B가 받는 개수 스몰 b, C가 받는 개수 스몰 c, 그들의 합으로 4가 되면 되고 이들 숫자가 모두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지? 못 받아도 상관없단 말은 0도 가능하단 말인 거니까 그야말로 중복조합의 정신을 따라서 3H4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저 리듬을 탔으니까 이제부터 줄기차게 넘어갈 건데, 당장 요 아래쪽을 들어가 보시면 이건 검은색 3개를 버린 거잖아, 그지? 이건 반대로 흰색 3개를 버린 거니까 지금 경우랑 반전하면 되겠구나 해서 결국 아래쪽 3가지는 구할 필요가 없고, 너는 너랑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너랑 너가 같을 것이고, 너랑 너랑 같을 것이니 또 한 번 곱해 붙이겠다면 이렇게 계산하고 요 3번만 처리하겠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정돼? 그래서 처음에 리스트업한 후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이 정도 수준은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도전. 요 두 번째 경우 가보면 검정색 2개랑 흰색 1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생존한 것이고 얘 하나가 사라진 거니까 검정색 2개 살아있어요. 흰색 3개 살아있어요. 그럼 같은 방식대로 중복조합에 여기는 3H2 됐지? 검은색을 하는 거야. 2개인 거야. 그럼 3H2야. 이번엔 하얀색으로 가. 여기 3이야. 그럼 3H3이야. 그럼 이제 요 마지막 경우는 특별히 선생님이 안 해도 여러분이 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검정색 1하고 흰색 2개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검정색 3개가 생존한 것이고 흰색 2개를 버린 거니까 여기는 2개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검은색 입장에서는 3H3일 것이고 흰색 입장에서는 3H2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랑도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3개를 계산해서 처리하시고 곱하기 2하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 경우는 지워버리고 곱하기 2 한다는 말씀, 실제 산수를 해보면 아주 대단한 산수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30번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 꼭 참고해 두시고, 이러나 저러나 약간의 과잉은 있었지만 3월 효과는 있지만 확률 통계를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자세, 이거는 완전히 같다는 거 해서
조금 어렵게 보이더라도, 조금 복잡해 보인다 해서 그냥 지워버리지 마시고 도전하는 용기를 내주시면 조만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확통선택자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